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명품족들은요,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합니다. 직급으로 따져본다면 대리나 주임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주로 사는 품목은 가방, 그 다음은 지갑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품들을 사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월급이 조금 더 넉넉한 부장이나 임원급 이상들은요, 오히려 명품을 잘 소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명품이라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하나의 허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보내드렸던 생TV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진행됐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다시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의 감속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두산인프로코아의 그 굴삭용 감속기는 약 60에서 80% 정도까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로코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두산인프라코아, 이제 두산모토롤로 그 굴삭용 감속기 등을 우량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납품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생산량을 증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계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밝혀졌던 오버행 이슈 해소가 좀 주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상장용 투자 조합 물량이 약 38만 주였는데 이게 최근에 물량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 좀 실적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 산목의 실적이 당사 이제 추정치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향후 실적 전망치라든가 예상치 등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통주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많이 보여주고 또 상승세를 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시장이 하락장을 탔다, 하락세다, 이런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올랐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러다가 자꾸만 더 주가가 올라가니까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제 밤새 하루만 보면 다시 국제유가가 이제 WTI가 89달러까지 반짝 반등했습니다만, 최근 8월 이후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한 80달러 밴드에서 90달러 밴드 크게 넘지를 못했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좀 좋았고, 항공주에서 일단 유가 하락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우송 자체도 8월달, 7월달, 8월달, 국내선, 7월달 같은 경우는 국내선이 80% 이상 나왔고, 8월달도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 우선 같은 경우도 11월이 보통 성수기인데,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좋아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난 올해 상반기 3월에 일본 지진 이후에 어떤 상당히 강한 쇼크를 받았었고, 실제적으로 2, 4분기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영업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9월달이 마지막인데, 어차피 옛날에 주가가 원래 반등 모멘텀, 밸류에이션 모멘텀 이야기할 때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가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틀 연속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강한 매기세가 왔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수급적으로 약간은 그 기관이 좀 밑에서 사줬다, 그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 및 상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종묘산업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지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 테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하루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상한가고 가고 상한가 이틀 전에 상한가 가고 난 뒤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종가 쪽에서 아래를 달면서 아직까지 시세는 강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만나봤습니다. 지금 만나봤던 종목들 그리고 전화 연결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화면으로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우림 기계 들고 오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 확대 기대감에 기계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림 기계는요, 두산인프라코의 굴삭기용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호재가 연장상상에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대상을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3분기 호실적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고가 형성한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9,000원이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대한항공 들고 오셨습니다. 유가 하락과 여객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매수는 58,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62,700원으로 단기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역시 오늘도 단기 종목으로 농후바이오 들고 오셨는데요. 정부의 종자 산업 육성 기대감에 최근 이틀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3,3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동양통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도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해외 카지노 매출이 증가되면서 국내 카지노 업황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GKL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강원랜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는 중이고요. GKL 강원랜드와 조금 차이점이라면 중국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와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완리입니다. 중국의 주택건설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9%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 모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만나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왔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 금융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너무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 업종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따른 낙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8%대 오늘 상승을 하면서 41,000원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43,000원대까지는 좀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무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43,000원 도달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수년간의 구조정이 완료되고 이익 모멘텀이 활발히 이익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코오롱의 경우 단기적으로 지난 7월 달이죠. 35,000원대 조정을 받고 다시 35,000원대 부근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현재 그 21선이 그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31,000원대, 30,000원대 등락 국면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다시 거래량이 지금 약간 미흡한 상황인데 거래량이 급증해준다면은 35,000원대를 돌파하여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오롱 그룹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구조정이 완료되고 수익성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역시나 중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국내 어느 정도 여행객들이 늘어난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씀씀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행객들의 씀씀이가 점차적으로 역시 소득 증가에 따라 갖고 해외 여행에서 쓰는 그런 씀씀이가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호텔신라를 비롯한 면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화점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지금 시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호텔신라의 차트상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조정장이 나왔는지를 좀 분간이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6,000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른 종목군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 탄력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고점 부분까지 다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내수 업종으로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이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을 접근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다시 21선에 안착되고 있고 중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에 안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3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한 3, 4일 정도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횡보 국면이 전개될 수 있지만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61선이 하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36만 원대권까지의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의 조금은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자회사 분모까지도 지금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기계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물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그런 지표가 확인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중국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 수혜주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두산인프라코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중국에서 모멘텀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두산인프라코의 상승률은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교보증권 임영식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평가 매력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역시 있습니다.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기간 조정 마무리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6만 원 정도 가능하겠네요. 다음은 호텔 신라입니다. 이 중국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재료 충분히 있는데요. 목표가는 33,000원 정도로 두셨고요. 다음은 코오롱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38,000원이고요. 마지막은 KB금융입니다. 금융주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구간에 있다 하시면서 역시 그에 맞게 목표가 설정하셨는데요. 조금 짧게 43,000원으로 주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인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용 넣습니다. 세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카프로, STX, 페노션입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추가됐는데요. OCI와 동부건설입니다. 두 종목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현대산업은 꾸준하게 보유하십니다. 다음은 최유용 전문가입니다. 새롭게 만나보는 전문가인데요. 하나투어와 신한주도 두 종목 들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롯데 미도파와 셀트리온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요. 전략 또한 손대신 건 없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후성과 영원무역, 인피니트 헬스케어 꾸준하게 보유 중이시고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인데요. 기아차와 리드코프 두 종목은 꾸준하게 보유하시고요. 어제 SK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이 세 종목의 대응 전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두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으니까요. 센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의 종목이었던 완리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완리가 장중에 12%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추가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네, 완리 같은 경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네요. 1차 목표 가격 4,500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목표가도 도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강한 흐름,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도 또 약간 매도해주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비중 조금 줄여주시고 손절 라인, 다만 추세가 아직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3,50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요. 손절 라인 조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3,800원 정도를 네. 14일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요. 예. 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내일 급하게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한 4,000 오늘 종가 이하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새롭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대외 변수에 따라서도 역시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도 기간인데 저는 좀 가격으로 메리트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좀 쌀 때 매수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아까 제가 목표 가격 4,500원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도달한 만큼 한 5,000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홍희진의 고액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투자자분들이라면요. 추세 전환 신호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쉬운 방법 뭐 없을까요? 일단은요,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좀 많이 보시는데, 뭐 특정 뭐 경기, 보조 지표라든지 뭐 네. 거래량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가장 좀 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갭을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갭이라면 쉽게 말해서 이 캔들과 캔들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공간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네. 공간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온 다음 날 뭐 급등이 나왔을 땐 이제 캔들상에 뭐 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제 갭상승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일단 좀 일반적인 경우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 이제 구간을 돌파할 때 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네. 때문에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지금 뭐 하락하던 지금 종목이 갭 돌파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면 네. 그 향후 추세 전환을 좀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네. 주의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긴장하시나 하겠습니다. 봐요. 네, 이렇게 해서 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종류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갭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 네. 정도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이죠.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승 돌파 갭, 그 다음에, 지속 갭이 있고요. 네. 지속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 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돌파 갭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금 지지권이 있는데 그 구간을 그러니까 하향 돌파하거나 뭐 상승 돌파하거나, 그러니까 저항대를 상향 돌파한 거는 상승 돌파 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지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올 시에는 하향 돌파 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돌파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돌파된 이후에 추세를 좀 확장해 나가는 국면, 그러니까 네. 계속 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멸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갭 흐름 자체가 이제 좀 꺾이는 시점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멸갭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추세 진행 중에는 상당히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점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갭이 어느 정도 좀 메꿔진다라면은 소멸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상승 전환 신호가 되는 상승 돌파 갭과 그리고 네. 하락 전환의 신호가 되는 소멸 갭이겠네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 건가요? 네. 일단은 상승 돌파 갭 당시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갭이 발생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거의 다 90% 이상은 추세 전환이다.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갭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시에,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올 때 그 특정 지지선을 지지했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멸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멸갭 같은 경우는 고점 징후가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갭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꿔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 이탈하는 것 자체가 갭이 메워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갭이 메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선이 이탈하면은 그거는 이제 매도 신호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갭이라면요, 캔들의 몸통만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캔들이라는 게 몸통만으로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꼬리, 그러니까 밑꼬리, 윗꼬리도 있잖아요. 근데 캔들이 만약에 어제 종가 대비 오늘 갭 상승이 났는데 오늘 지금 저가가 어제 지금 종가를 훼손을 했다 하면은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갭이 메워졌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갭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꼬리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봐야 이제 갭을 좀 판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갭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도 소나무 7님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린 행복님께서 오늘도 수익 두둑히 봤다고 자랑을 해주셨고요. 필명 쿨쿨미나님께서는 가을의 느낌이 확 닿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모두들 이 가을의 행복한 느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인데요. 어느 멋진 날님께서 저의 소원은 아내가 둘째를 낳아주는 겁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요. 5살 되니까 이제 애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둘째는 애교 만점인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적어주셨는데 이 딸 사랑하면 또 와글와글 김PD님 딸 사랑이 아주 지극합니다. 김PD님이 직접 이 아내분께 가서 설득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멋질라님 그래서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책 드리고요. 앞에 글 써주셨던 두 분께도 저희가 총 3분께 행복한 부자책 드릴게요. 이어서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46.64 이벤트 데이를 좀 조용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게 부산 아주머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책 잘 읽고 수익률도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